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나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폐가 탐험이 요즘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 모두는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폐가는 20여 년 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몇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후 방치되었다고 했다. 채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곳은 도시 전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으스스한 장소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의해 집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뜻이 말이다. 그날 밤 우리 일행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다가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폐가의 모습은 사방에서 안개와 뒤섞여 흐릿하게 보였다. 초입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발을 들였다. 폐가 내부는 예상대로 황폐화되어 있었다. 벽은 세월의 오래된 습기에 물들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부서진 나무 조각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귀신 체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반 기대를 하며 건물을 둘러봤다. 하지만 폐가 구석구석을 탐색하던 중 건물의 가장 깊숙한 방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는 달리 그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닳고 바랜 가구들이 불규칙하게 놓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피아노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건반들이 눈에 띄었다. 순간 등 뒤에서 찬바람이 흐르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동시에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고 우리는 급히 그를 부축하여 폐가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출입문 근처에서 또 다른 친구가 멈춰서서 여기에서 뭔가를 봤다며 얼어붙은 듯 말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의 형체를 닮은 듯한 그림자는 현관 입구에서 서서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듯했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헉헉대며 밖으로 도망쳤고 겨우 폐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에 나와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아까 더위를 호소하던 친구는 기절 직전이었다. 다행히 우리는 그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 있었다. 이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폐가는 과거에 여러 가지 미신과 관련된 사건이 얽혀 있었다고 한다. 어떤 주민은 그곳에서 자살한 영혼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폐가 탐험 같은 위험한 즐길거리는 피하기로 했다. 지금도 그날 밤의 기묘한 경험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영희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그녀는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으며 사람들이 모두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항상 조금 음산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뒷마당은 우거진 숲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방학 첫날 밤 영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낮고 깔깔한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TV를 보다가 잠을 깬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은 고요했고 웃음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찢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도무지 잠에 들 수 없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가족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도 해라는 부모님의 말에 영희는 일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숲을 바라보았으나 무엇이 소리를 내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미약한 움직임을 보이며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으로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핸드폰에 준비하고 몰래 방을 빠져나와 뒷마당 숲으로 향했습니다. 나날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소리에 출처를 확인해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숲 속은 한낮에도 헤치고 지나가기 어려운 밀도로 나무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영희는 초조함을 느끼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마침내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 하나가 땅속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물 주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었고 전혀 몰랐던 서늘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왔습니다. 갑작스레 우물 속에서 다시 그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용기를 내어 우물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우물 속을 비추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물 속에는 끝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고 그 어딘가에서 두 눈이 번들거리며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 달아날 새도 없이 그 눈은 마치 마력을 지닌 듯 영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직접 소리쳤습니다. 도와줘. 나를 구해줘. 영희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 바로 앞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의 일들은 마치 꿈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이를 믿어줄 리가 없을 듯 했습니다. 영희는 결국 그 사건을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바쁜 일상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밤의 적막한 시간에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낮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어른거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녀의 기억 속 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대학생 지수는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한 것이 매우 흥분되었지만 새로운 생활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그녀가 이사한 원룸은 따뜻한 햇살이 잘 비치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조금 낡은 느낌이 들었다. 첫날 밤 지수가 침대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할 때였다. 그녀는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누군가 창문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지수는 조금 겁이 났지만 창밖을 확인하러 갈 용기를 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을 때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어두운 밤하늘과 가로등 불빛이 비쳐올 뿐이었다. 그녀는 자기가 환청을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지수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보았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슈퍼마켓 주인이 말을 걸어왔다. 새로 이사 오셨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건가요? 그 건물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없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네, 저 혼자요. 무슨 이야기죠? 주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래전 이곳이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자꾸 창문을 긁는 소리를 듣고 나서 종적을 감췄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건물이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지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러나 주인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도시, 전설일 뿐이라며 웃어 넘기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밤이 되었다. 지수가 불을 끄고 누우니 다시 한번 그 날카로운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마치 그녀의 머리맡에서 나는 것 같았다. 지수는 온몸이 굳어진 채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휴대폰의 후레쉬를 켜고 방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창문 쪽을 비추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창문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잠든 사이에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지수는 당장이라도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창문 밖에서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를 다시 들었다. 놀란 그녀는 급히 창문에 다가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당장 커튼을 치고 침대에 돌아와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급히 짐을 싸서 나가게 되었다. 이사를 나가는 날 이웃 주민 중 한 명이 그녀를 부르며 말했다. 그곳에 사는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살아보고 이상한 일을 겪은 후에 떠나더라고요. 지수는 그저 괜찮았어요.
라고 답했을 뿐 그녀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불길한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지수는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다고 느꼈다. 항상 환청이라며 자신을 달래야 했고 이사를 간 후에도 매일 밤 창문을 2번씩 단단히 걸어 잠그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때때로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창문 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영원히 자리 잡은 듯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오래전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기이한 사건들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내려오는 괴담 때문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노을 속으로 사라진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에는 하나의 오래된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비치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언덕에서는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무렵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사라진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지만 몇몇 어른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아이들에게 그 언덕에는 가지 말라고 경고했죠. 어느 해 여름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은 이런 전설을 우습게 여겼고 특히 그들의 외동아들인 지훈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 속 미스테리에 더욱 끌렸습니다. 지훈이는 동네 친구들에게 그 언덕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결국 호기심에 이끌려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지훈이와 친구들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노을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주변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이질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주위는 고요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지훈이는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떨리기 시작하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지만 지훈이는 마치 홀린 듯 그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친구들이 뒤돌아봤을 때 지훈이는 이미 붉은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을이 그를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지훈이를 찾기 위한 수색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의 책임을 도시에서 온 부모 탓으로 돌렸고 그 가족은 결국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사건은 또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붉은 노을이 질 무렵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노을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노을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고 마을의 전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언덕과 노을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뒤틀리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비밀처럼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현재까지도 이 시골 마을의 밤을 휘감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해가 지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